그날을 저는 아직도 정확한 시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12분이었습니다. 조종석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엔진의 진동만이 제 몸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있었고 계기판의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눈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몇 분 뒤에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대 유지. 무전기로 들려온 상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명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제 입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반복해 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명령에 질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직 따르는 사람으로 길러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바다는 검은 잉크처럼 아래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을 바라보던 제 시선이 무심코 항법 장치로 내려갔을 때 저는 미세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아직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기수가 남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제가 수년간 훈련을 통해 몸에 새긴 금지된 방향이었습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 저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갑 안에서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상 없다 훈련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다시 들었지만 심장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무전이 울렸습니다. 곧 새로운 지시가 내려올 것이다. 각 기체 준비 상태 점검.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조종석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같이 편대를 이루고 있던 동료 조종사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시,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기판 위에 놓인 작은 가족 사진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비행 규정상 절대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저는 몰래 그것을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출격 전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레이더 경보음이 짧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제 기체가 새로운 공역에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가 수없이 훈련받으며 외워왔던 이름, 그러나 직접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 믿었던 곳. 대한민국 영공. 그 이름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고 숨이 잠시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항로 유지하라. 무전속 명령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놓인 선택은 단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기술을 그대로 두면 저는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술을 돌리면 저는 조국을 배신한 조종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조종관 위에 올려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라는 강철 덩어리를 자유자재로 다뤄온 손이 그날만큼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죽는다. 그 누군가가 남쪽의 이름 모를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될 제 자신일 수도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저는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조종간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하늘 위에서 이미 하나의 명령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몇 분 뒤 김포공항의 레이더가 정체불명의 항적 하나를 또렷하게 포착하게 될 줄도 말입니다. 그 항적의 중심에 그때의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신자가 되고 싶어서 하늘을 넘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저희를 두고 많은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체제를 배신한 조종사들이다. 영화 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그저 명령을 따르는 법만 배운 한 명의 조종사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는 아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종사가 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 중 하나였습니다. 선발 과정은 가혹했고 탈락은 곧 인생의 낙오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생각하지 말 것, 질문하지 말 것, 명령은 곧 진리라는 것. 훈련소의 새벽은 늘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든 비가 쏟아지든 우리는 활주로를 달렸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사상적으로 불순하다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말은 곧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종석에 앉기 전 우리는 먼저 사람을 내려놓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공포를 느끼지 않는 법, 타인의 생명을 숫자로 계산하는 법. 교관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종사는 하늘의 총알이다. 총알은 고민하지 않는다. 그 말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 말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처음 단독 비행에 성공했을 때 상관은 제 어깨를 세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령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가족도 마을 사람들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기대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더 철저하게 명령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균열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훈련 중에 들은 한마디였습니다. 실전에서는 목표가 사람이든 건물이든 같은 표적이다. 그날 이후로 저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 안에 숨겨진 얼굴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상은 곧 죄가 되었고 저는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조종사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건 약함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명령만으로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떨어진 전투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순직 처리,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가족들의 침묵. 그들은 울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고도를 유지하고 속도를 맞추고 계기판의 숫자만 바라보면 마음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1막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비행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흘러나온 새로운 지시라는 말은 그동안 애써 눌러두었던 모든 생각을 한꺼번에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날고 있었지만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제 뜻대로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날의 선택은 용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눈을 감고 살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웅도 아니고 누군가를 배신하려고 작정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날 처음으로
사람으로서의 나를 외면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곧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울립니다. 경고도 예고도 없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기체, 주파수 전환.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파수는 평상시 훈련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특정 상황에서만 되돌릴 수 없는 명령이 내려올 때만 사용되는 주파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스위치를 돌렸습니다. 조종석 안에는 엔진 소리와 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고요가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작전 명령을 하달한다. 그 한 문장으로 저는 이 비행이 훈련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고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표는 남쪽 해안선 인근. 세부 좌표는 각 기체에 전송한다. 계기판 옆 작은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좌표. 그 숫자들은 너무도 차분했고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고도도 연료량도 모든 것이 실행 가능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최고 등급이다.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조종석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 등급 임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실패는 용납되지 않고 귀환은 보장되지 않으며 결과만이 기록으로 남는 임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목표라는 단어를 제대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좌표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 건물일까? 도로일까? 아니면 그저 이름 없는 일상일까?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른 장면은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아직 잠들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를 마무리하는 얼굴들. 집중하라. 무전 속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어놓았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그 목소리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종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총알은 고민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되뇌어왔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계기판의 숫자들이 갑자기 무게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속도 하나, 고도 하나가 누군가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슬쩍 옆 기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방향에 동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같은 명령을 듣고 같은 좌표를 보고 있을 그 사람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이미 마음을 비운 상태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무전이 울렸습니다. 작전 시간 10분 후. 10분. 그 시간은 짧지도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0분은 제 인생 전체를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종간에 얹은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답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가족도 이름도 모든 것이 지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면 나는 앞으로 어떤 얼굴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질문에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깎여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 비행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명령의 일부로 사라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하늘은 여전히 차분했고 전투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남쪽을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종석 안에서 이미 하나의 결심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너무 짧아서 도망칠 수 없고 너무 길어서 생각을 멈출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기판 아래에 표시된 작전 타이머가 조용히 숫자를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932, 931.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눌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직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정해졌다는 듯한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주 사소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 활주로 근처를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던 전투기를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저기 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은 땅 위의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멋진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석에 앉아 있는 지금 그 말이 너무도 또렷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기판에 표시된 좌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숫자 안으로 사람들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아직 잠든 아이도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전 기체 최종 점검. 무전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제 곧 명령은 실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조종관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자 기체가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마치 제 마음을 들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너는 평생 멈출 수 없다. 그 목소리는 명령보다도 훈련보다도 훨씬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제 안에 있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술을 조금만 더 유지하면 모든 것은 예정된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과연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아무도 없는 조종석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전으로 나간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기로.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처형, 돌아가지 않으면 도주, 어느 쪽이든 제가 알던 삶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쥐고 있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종관에 새로운 방향을 주었습니다. 기수는 남쪽을 향해 있었지만 이제 그 남쪽은
목표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변하지 않았고 하늘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하늘 아래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명령을 수행하는 조종사가 아니라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선택이 곧 하늘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틀었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투기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같은 고도로 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몇 분 안에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연료량이었습니다. 계기판의 바늘은 이미 안전선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임무를 수행하고 귀환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예정에 없던 비행에는 아슬아슬한 수치였습니다. 침착하자.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경보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더 경보였습니다. 다른 기체가 제 항적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들켰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한순간에 목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조종관이 단단하게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3번 기체 항로 수정 확인 바란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침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체 이상으로 미세 조정 중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거짓말에도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상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격추된다면 이 비행은 기록에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사고로 처리되겠지요. 그러나 무전은 다시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또 다른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남쪽에서 접근하는 항적. 속도와 고도를 보아하니 명백히 요격 임무를 수행 중인 기체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공포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과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뒤섞여 머릿속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자동 항법을 해제하고 직접 조종으로 전환했습니다. 조종석 안의 모든 감각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고도를 조금 낮추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은 비행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제 생명을 몇 초씩 늘려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음성이었습니다. 정체불명 항공기.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즉시 신분을 밝히고 지시에 따르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제 모든 결심이 흔들린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느낌이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무전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는 북한 공군 조종사입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대 행위 의사는 없습니다. 착륙을 요청합니다. 말을 마치자 조종석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판결을 기다리는 법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연료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항로 유지하라.
김포공항으로 유도하겠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김포공항 활주로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불빛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더욱 줄이며 착륙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 비행이 실패하면 다시 날아오를 기회는 없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강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쿵! 그 소리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들었던 어떤 소리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전투기가 완전히 멈췄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조종간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심장은 아직도 하늘 위를 날고 있는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살아서 김포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의 선택은 끝났고 땅 위에서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완전히 멈췄을 때 엔진 소리가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그 순간 조종석 안에 남은 것은 제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끝내지 못했던 긴장이 이제야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혹시 밖에서도 들리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캐노피 너머로 수많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공항의 조명, 그리고 그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들, 무장한 병력들이 전투기를 원형으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총구가 모두 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조종사는 즉시 캐노피를 개방하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로 천천히 하강하라.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이상하게도 적의 목소리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절차를 안내하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겠지만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캐노피를 여는 레버를 당기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조종석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냄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도 금속 냄새도 아닌 어딘가 사람 사는 곳의 냄새였습니다. 사다리를 내려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조종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수년간 제 삶의 전부였던 공간, 명령을 수행하고 생각을 멈추게 해주던 자리, 이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다리를 내려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짧은 명령이 들렸습니다. 그 말은 모욕도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전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을 이유조차 허락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명령 앞에서는 서 있었고 사상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렇게 스스로의 선택으로 무릎을 꿇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땅에 무릎을 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의 감촉이 바로 전해졌습니다. 그 감각은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선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제 말을 들었고 누군가는 무전으로 전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패배의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선택이 이제 땅 위의 법과 절차로 넘어갔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 수는 없었지만 저는 주변의 발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들은 급하지도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를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가슴은 벅찼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차가운 땅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무 명령도 듣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하늘에서의 전투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북쪽 하늘의 조종사도 그렇다고 남쪽 사람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의 회색 콘크리트 활주로 한가운데서 비행기에서 내려온 순간 제 발밑에 깔린 땅은 분명 대한민국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국경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귀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남측 장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그 말이 당분간 자유롭지 않다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료 조종사들은 각각 다른 차량에 나뉘어 태워졌고 차창에는 커튼이 내려졌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자 오히려 머릿속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지금쯤 북쪽에서는 아마도 저희는 이미 반역자, 배신자 아니면 존재 자체가 지워진 인물로 처리되고 있을 겁니다. 부모, 형제, 친구, 그 누구에게도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신문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을 때 남측 요원은 소리를 높이지도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착륙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을 꺼내기까지 가슴속에 쌓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건 연료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적 문제도 아니고요. 요원이 펜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유가 뭡니까?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명령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민간 항공로 근처였습니다. 레이더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심되면 격추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적도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저 비행기 안에도 나처럼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 저는 조종관을 잡은 손에 땀이 흥건히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해 조종사가 된 건 아닙니다. 조사가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측 요원들은 저희를 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있었지만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잠시 쉬시죠.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이 제 앞에 놓였을 때 저는 그 컵을 한동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조사라는 이름 아래 이런 배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가 넘은 국경은 비행거리 몇백 킬로미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기판 불빛이 떠오르고 귓가에는 아직도
관제소의 단호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명령이다. 즉시 복귀하라. 그 목소리를 거부한 대가로 저는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저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는 것, 그 차이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처음 맞이한 나만의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경비병의 고함 소리도 없고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구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잔잔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저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어도 되는 건가? 북쪽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날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날이었으니까요. 아침 식사가 나왔을 때 저는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흰 쌀밥, 국, 반찬 몇 가지, 특별할 것 없는 식단이었지만 저에게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안 드십니까?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묻자 저는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넘기는 순간 이상하게도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밥값을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하지? 북쪽에서는 모든 것이 충성으로 계산됐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숨 쉬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밥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감사함보다 먼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료 조종사 한 명을 다시 만났습니다. 같이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렸던 그 4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말수가 적던 인물이었는데 그날은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묻자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마치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듯 이를 악물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명령을 거부했지만 아내는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저 사람들은 평생 의심받으며 살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외면하고 있던 현실이 정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우리의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무게를 그는 이미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기쁨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자유는 선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스스로 판단해야 했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결과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틀린 선택을 하면 죽는다. 여기서는 틀려도 살아야 한다. 그 차이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며칠 뒤 한 남측 관계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살고 싶은 삶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야 할 방식만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비행기를 몰 때보다, 명령을 거부했을 때보다, 그리고 국경을 넘었을 때보다 지금 이 질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살자. 그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 앞으로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되돌아가지는 않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세상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날은 기자회견장도 방송국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회의실, 카메라 한 대, 그리고 공개 범위는 제한적입니다라는 단서가 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속을 날아야 하는구나. 질문은 예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정말 자발적이었습니까? 혹시 지시를 받고 내려온 건 아닙니까? 남한에 오면 어떤 보상을 기대했습니까? 그 질문들은 저희의 선택을 신념이 아니라 계산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었고요. 그날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 조종관을 틀었습니다. 말을 마친 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너머의 눈빛들은 공감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모두가 믿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며칠 뒤 저는 담당자를 통해 조심스러운 경고를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언론, 단체, 그리고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오직 국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너무 많은 손이 동시에 저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가치가 큽니다. 책으로 내면 어떻겠습니까? 강연을 하면 큰 반향이 있을 겁니다. 그 말들 속에는 진심도 있었고 계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제안을 한동안 미뤄두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도구가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 즈음 동료 중 한 명이 조용히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식 이탈도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갑자기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했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선택이 모두에게 같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해방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다시 선택해야 한다면 답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의 무게가 이제야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제 앞으로 전달됐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어떤 인터뷰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마음이 그 한 줄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팔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해야 할 이야기라는 것을. 세상은 여전히 저희를 사건으로 기억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제 마음속에 분명해졌습니다. 마지막 인터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카메라도 플래시도 없었습니다. 작은 방, 마주 앉은 두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한의 비행장, 구호가 울려 퍼지던 경납고, 계기판 위에서 떨리던 손, 그리고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려 처음 땅을 밟던 그 순간까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묻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느냐고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명령이 떨어졌고 조종관은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군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저를 인간으로 남게 해줄 거라는 것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아간다면 저는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은 미리 준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안에서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직도 낯선 세상에 서 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의심받지 않는 세상. 하지만 자유는 여전히 저에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어제보다 조금 덜 두렵고 조금 더 사람답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작은 종이 한 장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썼던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살자. 거창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 무거운 약속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아주 어려운 선택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만은 전하고 싶습니다. 선택은 늘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양심을 지키는 선택은 언젠가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는 힘을 남겨줍니다. 저는 그 힘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조종관을 제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선택은 후회가 아닌 책임이었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